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젯밤부터 7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비가 쏟아지고 있죠. 이맘때쯤이면 비로 인한 피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모쪼록 아무 피해 없이 무사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다시금 1,800선 내주면서 장을 마쳤죠. 장중에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더니 결국 종가상 1,800포인트 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들의 오늘장 대응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쉽게 1,800포인트 내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북한발 소식에 낙폭을 더 키워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매수에 나서봐도 될지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오늘 어제 제가 1,800 가까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라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무게중심 이평이 전에는 과거에 한 주만 해도 20일 이평의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10일 이평의 무게중심이 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일 이평을 타고 주가가 지금 밀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10일 이평이 뛰어넘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11일평이 뛰어넘는 것보다는 11일평이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15포인트까지 반등하는 15포인트 이상 반등하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1800포인트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선물 동량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도 선물을 3조 정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일단 1815포인트에서 저항만 헤쳐나간다면 주가는 어쨌든 간 이번 상승은 61일평까지 닿는 그런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의 형태를 봐서는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하락폭의 38%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도 일단 뭐 주가가 지금 1794포인트면 오늘 하루는 일단 크게 상승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포인트 저는 상승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번에 반등이 지금 횡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저는 61일평과 하락폭이 38%인 1860포인트까지는 이번에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충분한 그 자체는 11일평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한 4일 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일 후 같으면 다음 주 화요일 전후에 주가가 변곡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00 언저리 하여튼 우리 모든 언론에서 주가를 고점에 지금 거의 우리 개인들이 1900짜리에 많이 사가 갖고 있습니다. 1900짜리에 그때 물량을 늘리라고 해가 많이 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00짜리에서 물량이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1900짜리에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850 전후까지는 주가는 저는 반등한다. 그렇지만 굉장히 1830 이후에는 굉장히 무거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을 기준으로 주식 물량을 서서히 올라가면서 조금 줄이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아침에 살기가 없을 겁니다. 잠중에 주춤할 때 1800 초반에서 좋은 가격대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기준선이 하락했다. 기준선이 하락했다. 제가 그 전날 여러분 주식 쉬어야 됩니다. 한 템포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선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오늘 하락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하루 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오늘은 장이 강하더라도 힘은 없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행 스팬2 빠지는 타임에 주가가 선행 스팬1이 상승하지 않으면 주식은 분명히 하락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장 자체가 약세 국면에서 오늘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20포인트 가까이 때문에 일단 고점에 매도 후에 다시 저점에 잡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조금 전에는 제가 조금 한 2주 템포의 주가의 시황이지만 지금은 하루 정도 시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825포인트 아니면 1800 여기 오늘 어제 고점부터는 저항을 굉장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25포인트 전후에서 주가가 저항을 굉장히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저항은 10일 2편과 전환선이 상승하는 그날까지 주가가 횡보 약세를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반등의 국면을 분명히 보일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물이 아직까지 줄지 않습니다. 3조 1천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총력전을 피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개인들은 계속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짧게 수익을 챙기면서 단타를 치고 있고 외국인들은 너무 많이 풋을 쳐가지고 지금 관리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물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돈을 지금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의 무게 중심은 240 한 3이나 4 정도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돈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여기서 계속 늘리고 있고 그 고점에 있던 매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개인들이 손절매 치는데 아마 각 그 방송에 선물 방송, 증권 방송, 전문가 방송 거의 다 깡통 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선물 자체가 여기에서는 절대 그 1835 전후에서는 기간이 절대 후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3조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늘 또 240 언저리, 240부터는 외국인 또 로스 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240 언저리에서 굉장한 치열한 공방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계속 매도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관들은 코덱스 레버리지에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 동향은 선물의 움직임이 크게 수급은 별 영향입니다. 결론은 요즘에 각 증권 방송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한다.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존스 지수 차트가 일단은 121일평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지만 나스닥 지수는 저항받는 모양입니다. 자, S&P 500은 이미 관통해가지고 올라갔고 반도체 지수가 바닥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다.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민감한 반도체 증시의 큰 폭의 상승은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일 것 같고요. 상해 증시가 오늘 굉장히 또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어제는 빠졌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만 크게 빠지다. 그 이유는 어제 CD 금리라든지 컨트리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억울하게 좀 빠진 모양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안정권으로 주가가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센 TV 외에는 볼 게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양다리 걸치는 시황, 그 시황 받고 주식을 매매하면 여러분 분명히 코피 터지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815포인트, 1815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주가의 저항이 분명히 예상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1800 가까이에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나. 오늘은 10일 이평인 1815포인트부터는 굉장히 저항이 부딪힌다. 그래서 짧으나마 고점 매수하고 재매수하는 그런 템포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때 보조지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보존지표가 한번 꼭 볼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다.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데드크로스에서 고점에서 저번에 이제 MACD 영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선받고 저항받고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선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MACD가
데드 크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시 갑자기 돌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실레이터가 양원나면서 MACD가 골드나는 이런 자리는 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리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장은 오늘 반등 국면이다. 너무 또 추격 매수는 자제한다. 요즘에 차트가 추격 매수하면 거의 코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장 보면 뭐 크게 봐서는 이런 언저리 모양이고요. 작게 봐서는 이런 언저리 모양으로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815포인트 1타 저항받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주가는 1850까지는 충분히 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지금 서서히 장이 조금 움직입니다. 선행 스팬2가 계속 움직이는데 선행 스팬2가 여러분 아다시피 183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선행 스팬2가 183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구름층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장 자체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주가가 항시 폭풍 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행 스팬 움직일 때는 주가를 항시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히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장작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서서히 모양 자체가 자리를 잡고 선행 스팬투가 다 움직이는 그런 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서서히 매수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고 물리더라도 우량주에서 물리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 종목이 계속 여러분에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제가 540부터 시작해 계속 물량을 줄여라 했습니다. 코스닥이 반등하면서도 검은 봉밖에 나오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 여기 보시면 오늘로서 10음년이 납니다. 오늘 반등은 하겠지만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물량만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코스닥을 전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의 11일평의 저항에서 물량을 꼭 한번 줄이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을 꼭 봐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을 꼭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상해 종합 증시 요 세 개만 보면 오늘 하루가 무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절기입니다. 이럴 때서 건강 조심하시고 CNTV 보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코스피가 1,800포인트 내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호남석유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 5천 원권의 저항 라인이 짧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저항 라인을 일단 넘어야 주가가 안정권에 접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시장의 요인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유지가 잘 되는 편이고 또 어제 주가가 강하게 떨어졌던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반등 포인트를 추가로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그 2분기까지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그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화학업종들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다지 크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 기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아직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은 주가의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어제 혹시 미처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여전히 뭐 추가 매수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조정을 만약에 네. 받는다라면은 공략이 가능하고요. 또 미국 시장이 어제 반전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세를 좀 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대로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궁금한데요. 요즘 시장 상도 참 좋지가 않은데 어느 업종인가요? 오늘은 일단 네. 지금 우리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대중국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대형주들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업종이라기보다는 시황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부터 잠깐 좀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차트 모습만 보고 있으면은 과거 리만 사태 때 발생하던 그 약세 흐름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처음에 8월 달에 큰 폭락을 한번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은 거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5월까지 연속 하락을 했고 5월께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탄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은 과거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4월에서 5월, 6월 정도의 진행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리만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요인이 역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뭐 그 하우스 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러스 사태가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상황을 겪었던 분이라면은 사실 뭐 황당한 기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네. 장중에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진행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계속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은 상당히 그때와 유사한 면도 많지만은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큰 것이 역시 해외 증시겠는데요.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리만 사태가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 시장이 N자형으로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하락세를 탔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국 시장 다우존스 지수의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상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붕괴가 없는 상태고 장기 추세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나.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흐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역시 중국 증시인데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약세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까지도 나서서 고성장세는 지금으로서는 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시장이 저점을 깨고 붕괴가 나온다라면은 역시 우리 증시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붕괴된다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서로 상반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조를 좀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지금 중국 관련주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화학이나 그다음에 철강, 조선 업종을 제일 먼저 꼽게 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호남석유화학인데요. 호남석유화학이나 이런 화학주들, 또 LG화학 같은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당장의 상황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도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그 수급 메이저들인 기관들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화학 업종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보다는 실적 기대감이 좀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조선 업종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의 상황을 보시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그 세계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물동량 축소 때문에 신규 수주가 많이 줄고 있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네. 수 있겠는데요.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수급상이나 차트상으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 특히 또 최근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할인율도 3.8%밖에 안 주고 네. 예, 매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악재로 좀 다가오면서 주가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업의 전망은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철강주 쪽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시 현대제철이라든지 또 포스코 같은 쪽의 주가를 보시면은 저점을 깨기 직전의 상황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뭐 좀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영향이 크고 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철강 수요가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역시 어려운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대중국 관련주라고 꼽을 수 있는 대표 종목들 세 종목군 중에서는 화학 업종이 그나마 제일 유리한 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업종보다는 중국 관련된 업종 중에서 화학, 조선, 철강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의 증권사 전략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반포 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장은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기존의 주가 하락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한 변수가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대외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실적 전망 하향에 따른 결과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대외 변수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견고한 거를 미루어 봐서는 대외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하향된 종목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도 좀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주가 하락의 막바지 국면에 좀 다다랐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물이 삼성전자에 한 절반 정도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3일 연속 그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도 이제 일부 물량에 대한 매물 정리는 좀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국내 실적 전망 하향에 따른 시장의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고 향후에 여전히 지수의 방향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나 미국 지수에 따라 있기 때문에 1800대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펴는 것이 좋아 보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 매수 종목은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항공업종 전체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인천공항 화물에 대한 감소폭이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서 8월 달과 9월 달에는 IT 쪽 삼성전자 갤럭시 3 같은 ITgen 신제품의 출시 및 그리고 1분기나 2분기에 워낙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3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가 51,300원에서 일단 그 관심 종목으로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시장의 세계 1위 업체인데요. 휴대폰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주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분기에도 이미 좀 대폭적인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반도체 다이싱 장비라든가 웨이퍼 풀커팅 장비 그리고 PCB 드릴링 장비 같은 신규 장비가 신규 수주가 일어날 전망이고 지금 이미 대형사에서 테스트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추정치나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회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틀 정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시고 전일 종가 33,20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정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1800선이 다시 붕괴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국내 증시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시황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왜곡 극대화로 1800선 회복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현재 그 주요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극심한 그 지수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기 저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가 바뀌지 않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전망은 노차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5월 21일에 발표했던 1750에서 1775선 사이에서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6월에 한번 초반에 한번 살짝 1776까지 한번 내려왔었다가요. 그 다음에 7월에 한번 1773포인트까지 찍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아직 변화가 없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지수 왜곡 때문에 1800선 회복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중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5월 21일에 발표했던 1750에서 1775선 사이의 저점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수치화시켜서 한번 그 주요국 증시하고 현재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2012년 최근 저점과 7월 고점을 비교해서 한번 그 주요한 선진국 증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무려 7.69% 상승했고요. 영국은 9.52, 독일은 가장 높죠. 플러스 13.12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2.52%인데요. 현재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5월과 6월과 7월에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반대로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 현재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현재 나타나는 이제 차트가 뭐냐면 바로 미국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검은색이 21선, 그다음에 녹색이 5일선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7월에. 하지만 현재 위치를 봤을 때 5일선하고 21선 가뿐하게 돌파하고 현재 좋습니다. 조정을 좀 과도하게 받은 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결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국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보시면은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말이었죠. 그때 조정 한번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아주 좋아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탄력적이죠. 누가 보더라도 상승 추세입니다. 이번엔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6월에 한번 조정 받아주고 그 다음에 현재 아주 좋은 형태고요. 가장 놀라운 곳은 바로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부담만 가장 많이 좀 현재 갖고 있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현재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친고가 갱신이에요. 자, 이번엔 한국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 지수를 이번에 보여드리는데요. 한국 지수는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월에 한번 급락해줬다가 그 다음에 6월에 살짝 갱신하고 7월에 또 갱신했어요. 지금 뭐 주가라고 하는 게 거의 저점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 증시가 뭐 반드시 주요국 증시하고 연동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런 뭐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파생시장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상당히 좀 불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도한 매수 이후에는 급락이 나옵니다. 반대로 과도한 매도 이후에는 또 반대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는 찾아가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현재 왜곡돼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기준만 잘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엔 또 자막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2012년 고객 예탁금 변동 현황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었냐?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20조 8,336억이었습니다. 엄청났었죠. 그리고 최저가 6월 29일이었습니다. 16조 3,580억이었었는데 7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조 4,933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치하고 거의 똑같죠. 약 4조 원 이상이 증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손해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날아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왜곡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돈이 좀 가뭄이 좀 발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 안 좋지만 어쨌든 제가 전망했던 그 중기 저점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 대응 전략 그거만 잘 참고하시면은 뭐 그렇게 두려울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왜곡이 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800포인트 회복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1,800선이 무너지면서 주식 비중 조금 줄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어제 오후 방송을 통해서 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1800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인데 18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50에서 75% 줄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1800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1775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그 다음에 1775선 미만에서는 25에서 50이고요. 극단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750이 깨지면 무조건 직장인 0, 저는 25인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르면 확대하고 이제 내리면은 이제 그대로 줄이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식 비중 기준가 절대적인 엄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하여간 위아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선 이상에서는 무조건 75에서 100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1800선을 살짝 넘든 1830을 가든 1850을 가든 1870을 가든 1800선만 넘으면 이제 75, 100 계속 끌고 가세요. 절대로 던지지 마세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지수 왜곡이 나타나든 뭐 어떤 이유가 되든 1750이 깨지면 저점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0에서 25% 그걸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하고 아래에 있는 그 중간에서는 약간씩 좀 유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1800선 이상과 1750선 미만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식 비중까지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어려운 재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팁 준비하셨다고요? 네, 대응 방식의 종류와 정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응할 때 확인 매매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예측 매매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돼, 어떻게 뭐 매매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종류를 말씀드리면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설명드리겠는데요. 확인 매매는 뭐냐면요. 저점이나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확인 매매고요. 예측 매매는 뭐냐면 고점이나 저점이 예상됐을 때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인 매매는 뭡니까? 이미 고점 저점 찍고 나서 그 이후에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예측 매매는 지금이 바로 저점이다. 지금이 바로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예측 매매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하락하면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인 매매예요. 반대로 저점 대비 5%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확인 매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봄에 2050선 전후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5% 하락하면 대략 한 1950선 전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로 뭡니까? 확인 매도가 되는 거죠. 또 저점 대비 이제 플러스 5%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확인 매매예요. 그리고 이제 예측 매매는 뭐냐면 고점과 저점이 판단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통 구사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봄에도 2050선 전후에서 고점이 될 것이다 해서 그거를 2월, 3월, 4월 계속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2050선 전후에서 다 던졌어요. 정말 강요할 정도로 정말 체내시킬 정도로 얘기해서 던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측 매매고요. 또 지금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저점이라 그래갖고 그 라인만 오면 무조건 또 매수하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예측 매매인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둘 다 가능했어요. 예측 매매는 좀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잘했을 경우에는 정말 짜릿하겠죠. 보편적으로 확인 매매가 맞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 실전에 타기가 너무 힘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매매하면 실전에서 이게 안 돼요.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고점에서 100포인트 밀리면은 솔직히 아쉬워서 못 던집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100포인트 올라오면은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측 매매를 구사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게 모든 사람이 예측 매매가 되진 않지만 일단은 확인 매매하고 예측 매매 개념이라든가 정의 방법 아신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능력에 맞게 좀 대응해 주길 바라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택촌놈은 항상 예측 매매입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인지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코스피 증시를 보면은 갈듯 말듯 하면서도 외국인이 선물 선행 매도로 우리 지수를 억지로 억누르려는 모습들이 자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세적 반등 시점까지 보여주려다가 추세 조정을 주고 또 인내를 좀 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 특별한 악재 없이 지수를 밀어내면서 1800포인트 지지마저도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난 월요일이죠. 수요일 날에 해외 지수가 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돼서 1770포인트부터 1780포인트까지 지수 하단축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보시되 지금 우량 업종보다는 개별주 종목을 선별하는 종목권 장세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가 널뛰기 장세이죠. 하루는 강세를 보여주고 하루는 약세를 보여주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 자리에서는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1770포인트 테스트를 오전장부터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1770포인트에 온다면은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의 반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철강과 화학 업종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수를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는 포인트가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이 그만큼 부진할 것이라는 데에 따른 움직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조금 급하게 시장을 핸들링하려는 모습은 다시 한번 시장을 반등을 주는 데 있어서 단기 상승을 위한 진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1차 1850포인트를 열어두겠고요. 2차는 1950포인트. 그래서 결국 변동사항 없이 이번 주는 내일 장까지 상승 장세가 한번 유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주식에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은 섣부는 매도보다는 좀 인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재차 상승을 위해서는 화학과 철강 업종의 반등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초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좀 방어적인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GKL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차트상으로 자리를 보면은 일단 쌍고점 자리에 일단 좀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왔냐면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카지노 관련 업종을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신용 비율도 주가의 고점 자리에서 신용 비율이 0.2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정고점, 매물 소화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최근 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면세점 사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또 부각이 또 나오면서 또 그 매물에 대한 그 돌파의 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적정 매수 주가는 24,000원이지만 일단 시가 베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 주가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400원을 제시하는데 24,500원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같이 한번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하신 모베이스 아슬아슬하게 손절가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그 전일 모베이스 제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최고가가 제시해드렸던 그 매수가 최저 가격이어서 매수가 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매수가 안 되신 분이시라면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양봉을 올라오면서 제시해드린 매수가 영역에 온다면 다시 한번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시나 매수가 되신 분이시라면 전일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없이 그렇게 거래량 없이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5일 이동평균선 등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지지가 되고 있고, 또 이 이동평균선들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손절가 4,650원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시면서 주가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대응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테크윙은 반도체 공정을 모두 마친 후에 그 최종 검사하는 장비를 반도체로 이송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이런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하는 장비인 핸들러라는 그런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핸들러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테크윙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 호실적이 나왔고 또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되는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분기에는 예상됐던 수주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지연되었던 수주가 2분기에 이어졌고, 또 하반기에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 등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전반기를 훨씬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크윙의 제품이 또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업체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낸드 플래시와 또 모바일 D램 발주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샌디스크하고 또 도시바, 마이크론 등이 애플에 공급할 낸드 플래시 물량을 늘리게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테크윙의 주요 매출처가 샌디스크하고 또 마이크론 이 두 회사이기 때문에 뭐 원래 전체 매출만 해도 60% 정도가 이 두 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낸드 플래시 물량 공급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좋은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낸드 플래시 경우에는 검사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혹 뭐 다른 분야보다 또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더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 뭐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시장에도 이 테크윙이 진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이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 대비해서 3배나 그 큰 상황을 고려한다면 뭐 향후 성장성인 부분도 상당히 뭐 염두에 두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지속해서 그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여전히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국가 등에서 신규 매수세가 등장해주면서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뭐 이 종목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양호하게 부양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런 기관들의 수급은 한번 들어오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주가 상승에 필요한 수급들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종목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이후 행보하다가 1분기 그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요. 뭐 보면 저점을 잡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 흐름을 새롭게 이렇게 써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이평선 이격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차례차례 돌파하면서 뭐 거의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매수가는 일단 7,650원에서 7,750원 구간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이런 상승 추세 자리 최근에 보면 각도가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의 각도가 한번 더 가팔라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면 좋기 때문에 7,3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뭐 전고점 부근인 한 8,5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테크윙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보다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